정조 49세 급사 미스터리 섹션 1 오프닝 1800년 음력 6월 28일 창경궁 영춘원 조선의 임금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49살이었습니다. 불과 보름 전까지 정조는 건강했습니다. 신하들과 경연을 하고 정사를 처리했습니다. 화성 행차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종기였습니다. 하지만 보름 만에 정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종기로 죽었다고? 조선 최고의 명군이 보름 만에 작은 종기로? 정조의 죽음은 지금도 조선 역사 최대의 미스터리입니다. 자연사인지 독살인지, 독살이라면 누가 왜 죽였는지, 오늘 정조의 살부터 죽음까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그리고 각종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이 미스터리를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답은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조라는 인물의 전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섹션 2 정조는 누구인가? 뒤주 앞에 11살. 정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아버지 사도세자의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앞편에서 자세히 다뤘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762년 정조의 나이 11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할아버지 영조의 명으로 뒤주에 갇혔습니다. 정조는 그 자리에서 영조에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영조는 정조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8일 후 아버지는 뒤주 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11살에 아버지를 그렇게 잃은 아이. 그 트라우마가 정조의 평생을 지배했습니다. 정조의 모든 정치적 결정,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복권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의 험난한 길. 사도세자가 역적으로 죽었으니 그 아들도 위태로웠습니다. 노로는 정조가 왕이 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정조가 새손으로 있던 시절 여러 차례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독살 시도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정조는 항상 음식을 의심했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했습니다.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정조가 즉위합니다. 즉위하던 날 정조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노론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정조의 재위 24년은 이 선언으로 시작해서 그 선언을 실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정조의 업적들. 정조는 조선 역사에서 세종대왕 다음으로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했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 학문과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박제가, 박지원, 정약용 같은 실학자들이 정조시대에 꽃을 피웠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단순한 성곽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였습니다. 정조는 이곳을 조선의 새로운 수도로 만들려 했습니다. 장용령을 창설했습니다. 왕의 친위 군대로 노론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했습니다. 신의 통공을 실시했습니다. 유기전의 독점을 폐지해 상업을 활성화했습니다. 정조는 24년의 재위 기간 동안 조선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이 절정에 달할 무렵 갑자기 죽었습니다. 섹션 3 정조와 노론의 끝없는 갈등. 즉위 직후의 위기.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홍궁영이라는 신하가 정조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홍궁영은 정조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홍국영은 그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반대파를 마구잡이로 제거했고 결국 정조에게도 부담이 됐습니다. 정조는 홍국영을 내쳤습니다. 이 과정이 정조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에게 의존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위협이 된다. 정조는 이후 어느 신하도 지나치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균형이 정조의 정치 철학이 됐습니다. 노론의 집요한 방해. 정조의 개혁에 가장 강하게 반발한 세력은 노론이었습니다. 노론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사도세자는 역적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복권시키려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정조는 이에 맞섰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은 당쟁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이 갈등이 정조의 재위 내내 이어졌습니다. 노론은 끊임없이 정조를 흔들었습니다. 상소를 올리고 반대하고 방해했습니다. 정조는 그 속에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밀고 당기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화성 건설의 진짜 의미. 정조가 수원 화성을 건설한 것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이장하고 그 묘소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화성을 새로운 수도로 만들어 노론이 장악한 한양 정치 구도를 뒤집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화성으로 수도를 옮기면 노론의 근거지인 한양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정조가 새로운 세력과 함께 새로운 조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계획이 완성되기 직전 정조가 죽었습니다. 화성 천도 계획은 영원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섹션 4. 정조의 죽음 직전. 창경궁 영춘원 자료화면. 1800년 정조의 마지막 해. 1800년은 정조에게 중요한 해였습니다. 아들 순조가 10살이 됐습니다. 정조는 순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서 더 큰 개혁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화성 행차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에 참배하고 화성에서 대규모 과거 시험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신하들과의 경연도 활발했습니다. 새로운 법전 편찬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조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종기가 생겼습니다. 종기의 발생. 1800년 음력 6월 초 정조의 등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궁중 의원들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정사를 계속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종기는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열이 올랐습니다.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은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여러 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실록에는 치료 과정에서 이상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정조가 직접 처방에 개입했다는 기록, 그리고 특정 약제를 거부했다는 기록. 이 기록들이 훗날 독살설의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정순왕 후의 등장. 정조가 병석에 눕자 영조의 계비 정순왕 후가 나섰습니다. 정순왕 후는 노론의 대표적인 후원자였습니다. 정순왕 후는 정조의 치료에 개입했습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의원을 보냈습니다. 약제를 직접 지정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정조와 정순왕 후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같은 왕실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정순왕 후가 치료에 개입한 것이 독살의 증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왕실 어른으로서의 역할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마지막 며칠. 1800년 음력 6월 21일때부터 정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 시기의 기록이 매우 상세합니다. 하루하루 정조의 상태, 약 처방, 의원들의 논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조는 병석에서도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정사를 처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말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음력 6월 28일 저녁, 정조는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49살이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르네상스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섹션 5. 독살설의 근거들. 승정원 일기 조선왕 조실록 자료화면. 독살설이 제기된 배경. 정조가 죽자마자 독살설이 퍼졌습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독살설이 나왔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보름 전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종기 하나로 보름 만에 죽었습니다. 종기로 그렇게 빨리 죽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둘째, 정조가 죽으면 가장 이익을 얻는 세력이 분명했습니다. 노론과 정순왕후. 정조가 죽자마자 그들은 권력을 잡았습니다. 동기가 있는 곳에 범죄가 있습니다. 독살설이 계속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독살설의 구체적 근거. 독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근거들입니다. 근거 1. 이상한 약 처방. 승정원 일기에는 정조의 치료 과정에서 일반적인 처방과 다른 약재가 쓰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약재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거 2. 정순왕후의 개입. 정순왕후가 치료에 직접 개입한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보낸 의원과 약재가 쓰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거 3. 죽음 이후의 상황. 정조가 죽자 정순왕후는 즉각 수렴 청정을 시작했습니다. 노론이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정조의 개혁은 모두 뒤집혔습니다. 정약용 같은 실학자들이 유배를 갔습니다. 죽음 이후 상황이 너무나 노론에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독살설을 강화하는 가장 큰 근거입니다. 독살설에 대한 반론. 그러나 독살설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당시 의학의 의학 수준으로는 종기가 폐혈증으로 발전하면 빠르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보름 만의 죽음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둘째, 정조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기록이 있습니다. 정조는 종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병을 악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셋째, 독을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의심 정황은 있지만 독사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 의혹은 의혹일 뿐입니다. 하지만 의혹이 지워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섹션 6. 정조가 남긴 편지들. 심환지에게 보낸 비밀 편지. 2009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조가 노론의 핵심 인물 심환지에게 보낸 비밀 편지들이 발견됩니다. 정조 어찰이라 불리는 이 편지들은 299통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조는 공식적으로는 심환지를 견제했지만 비밀 편지에서는 심환지와 정치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상소는 이렇게 처리하겠소. 다음 인사는 이렇게 할 테니 준비하시오. 정조가 노론과 싸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협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발견은 정조에 대한 평가를 크게 바꿨습니다. 정조는 단순히 노론과 싸운 개혁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노론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견제하는 복잡한 정치 게임을 했던 겁니다. 편지가 말하는 정조의 죽음. 정조 어찰에는 정조의 건강에 관한 기록도 있습니다.
죽기 몇 달 전부터 정조가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편지에서 정조는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해야 할 일들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화성 행차, 법전 편찬, 아들에게 왕위 물려주는 것,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일을 하려 했던 사람, 그것이 정조였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편지들이 독살설을 약화시킨다고 봅니다. 이미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다면 독살 없이도 급사할 수 있었다는 논리입니다. 섹션 7. 정조가 꿈꿨던 조선. 정조가 만들려던 나라. 정조의 죽음이 안타까운 이유는 그가 이루려던 것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신분 제도를 완화하려 했습니다. 서얼들에게도 관직의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상업을 발전시켜 경제를 키우려 했습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설계한 거중기, 서양 과학 기술. 정조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만약 정조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조선이 다른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개혁이 완성됐다면 조선의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조의 죽음은 더욱 비극입니다. 정조 이후의 조선. 정조가 죽자 10살 순조가 즉위했습니다. 정순왕 후가 수렴 청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같은 외척 세력이 나라를 좌우했습니다. 왕은 허수아비가 됐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노론의 세상, 외척의 세상. 정조의 모든 개혁이 뒤집혔습니다. 정약용은 유배를 갔습니다. 규장각의 인재들은 쫓겨났습니다. 화성천도 계획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정조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의 소멸이었습니다. 섹션 8. 미스터리의 결론. 독살인가 자연사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독살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없습니다. 자연사라고 확정하기에는 정황이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독살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있고 자연사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미스터리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DNA 검사도 CCTV도 법의학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조의 죽음이 조선 역사를 바꿨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조선에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 정조가 우리에게 남긴 것. 정조는 49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정약용의 실학사상은 지금도 연구됩니다. 규장각에서 편찬된 책들은 조선 문화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정조라는 인물 자체가 하나의 유산입니다. 뒤주 앞에서 울던 11살 소년이 자라서 조선을 바꾸려 했습니다. 끝내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49살에 꺼졌습니다. 섹션 9. 클로징. 수원 화성 야경 윤건능 정조 어진. 장엄하고 슬픈 음악. 오늘 우리는 정조의 삶과 죽음을 함께 걸었습니다. 뒤주 앞에서 울던 11살 소년. 즉위하며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한 25 청년. 24년간 노론과 싸우며 조선을 바꾸려 한 왕. 그리고 49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 독살인지 자연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정조가 더 살았다면 조선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도 달라졌을 겁니다. 수원 화성에 가시면 윤건능이 있습니다.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 정조와 효의왕후가 함께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 모든 이야기가 한꺼번에 가슴에 내려앉습니다. 역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그 사람이 조금만 더 살았다면? 정조가 바로 그 질문의 주인공입니다. 구독 알림 CTA.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장희빈은 정말 악녀였는가? 실록이 말하는 진짜 장희빈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